네, 전일 이제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출발하는 듯 했었던 국내 증시, 결국에는 양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상위 매수 종목이 IT 위주로 눈에 띄지만 그 외에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이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들이 또 전일 시장 안에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핫한 종목들 두 분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일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SK바이오팜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로 공시를 통해서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시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이 전일 이제 장 마감 이후로 속보로 나왔습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일본 내 개발 및 상업화 권리 이전에 대한 내용이 공시에 담겨져 있고요. 계약 상대는 일본 오노약품공업이고 총 기술 수출 금액은 5,788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일 시간에 거래해서 좀 상한가를 기록하던데 오늘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차장님?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FDA 승인 받아서 출시가 된 제품이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또 임상을 또 이제 통과를 해야만이 시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이제 한 제약사가 어떻게 보면 이 약의 가치를 이제 인정을 한 거죠. 효능을 좀 인정을 하고 결국에 이제 그 판권을 좀 받아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발까지는,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는 바이오팜이 이제 계속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임상이 끝나고 나면 일본에서 판매하는 건 서로 양사가 좀 공동으로 판매를 한다라는 그런 공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국에서 이제 승인 받아서 SK바이오팜이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그 배경 중에 하나도 네. 이 뇌전증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히트를 치지 않을까 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직까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판매 수치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과연 효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의문보도 있긴 있었는데 결국 일본의 한 업체가 이렇게 그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전을 받게 된다는 건 결국엔 어쨌든 이 효능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좀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SK바이오팜이든 국내 이제 제약회사들이 여러 가지 기술 수출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기술 수출을 했을 때 상당한 좀 성과를 또 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뇌전증 치료제는 이미 또 검증이 된 제품이잖아요. 네.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일본도 무난하게 아마 좀 출시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사실 그 일본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미국 다음으로 또 큰 이 의약품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공시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충분하고 그리고 11월 11일 날 MSCI 반기 리뷰가 있어요. 그때 이제 11월 30일 기준으로 MSCI 지수 편입이 또 변경이 되는데 11월 11일 날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증권사 리포트들을 종합해 보면 SK케미칼하고 SK바이오팜은 거의 이번에 편입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 11월 30일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봤을 때 주가는 당분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도 좋지만 수급까지 지금 다음 달까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7만 원, 많이 가면 18만 원까지도 회복되는 흐름이 당분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든 좀 다음 달까지든 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좀 주가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주 청약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이제 상장 이후에 이 종목에 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술 수출 모멘텀을 기반으로 주가 좀 되돌릴 수 있다라고 보세요, 대표님도? 네, 일단 네. 처장님이 열일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첨부만 네. 드리게 되면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 쪽으로는 물론 이제 FDA 성과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주가 반응은 기대하겠는데 기관의 형태죠. 특히 네. 보호예수 관련된 물량을 이때가 기회다라는 관점 쪽에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했다가 눌리는 가격대 한 15만 원대 중반 정도? 이 정도까지 다시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일단 강하게 움직였을 때 추격 매수는 잠깐 보류하셨다가 기관들 동향들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전일장 마감 이후에 나온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공시 내용으로 오늘 주가 흐름 전망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수소 공급망 플랫폼 구축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섬과 동시에 해외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0%대 급등과 함께 신고가를 그려냈고요. 16만 5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도 수소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전일 또 이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된다라는 소식이 더해졌는데 두 가지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지난번에 네. 철강주 얘기 들으면서 현대제철을 탑픽으로 말씀드렸죠. 예, 네. 그쪽을 갖고 있는데 현대제철 물어보시지 글로비스를 네, 물어보시네요. 이게 순서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예. 현대제철 먼저 물어볼 걸 그랬네요. 괜찮습니다. 네. 예, 순서보다는 앵커님이 갑이시기 때문에 네. 일단 현대글로비스 관련된 쪽도 지금 호재 만발이죠. 네. 현대그룹 쪽에서 뭔가 지금 변화가 나오고 있는 쪽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수소 쪽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계열사들도 같이 변화가 되는 과정 쪽에서 이번에 발표된 게 유통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대글로비스도 물류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하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뭐 한국가스공사나 현대제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회사가 다 같이 참여하겠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죠. 게다가 또 현대차에서 중고차 관련된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고차 사업 관련된 쪽도 또 중요하게 보게 되면은 만약에 서울에서 차를 파는데 부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또 움직여야 될 물류가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현대글로비스도 기회 요인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발표된 정의선 회장이 이제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승진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점은 오늘 주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게다가 주가가 안 비쌉니다. 그전에 밸류가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하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늘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에 추세를 맞춰가면서 움직이다가 오늘 추가적인 강한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단기 재료 노출 관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쫓아가셨다가는 약간 또 주가에 대해서 단기 고점이 어떤 고점에서 대응을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 17만 원대 안착 위쪽으로는 들어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오히려 어떤 단기 약간 음봉 패턴으로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좀 낮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보다는 잠시 또 눌릴 때를 대응하자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지금 한 17만 원대 전후 쪽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약간 타이밍을 좀 늦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7만 원 선을 좀 예의주시해서 네. 목표 주가로 삼아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호재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현대제철은 영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생산과 공급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서 같은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주가 6%대로 강했고요. 또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증권가 리포트 내용 함께 볼게요. 네, 유진투자증권 박민진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요. 현대제철 수소 연료 전지차 시장 기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금속 분리판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는 등 수소차 관련 사업에서 이제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뭐 수소 시장의 성장과 함께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이제 네. 수소 쪽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정부에서도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이걸 이끌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현대제철이 이제 자동차 이제 연료전지죠. 거기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부생수소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건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뭐 수소 공장을 좀 설립을 해서 상당한 양의 어떤 수소를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또 현대제철이다 보니까 어제 좀 주가가 좀 움직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수소와 관련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뭐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또 EU도 그렇고 전 세계가 좀 수소 경제에 좀 많이 관심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또 중국마저도 그런 시장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는 앞으로 뭐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계속 커질 수 있다. 근데 한국이 또 선도 국가니까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철강 회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나 이런 건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 좋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실적의 방향성 면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전망들이 4분기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더라고요. 4분기부터
이후부터는 지금 자동차 생산이 조금씩 이제 정상화되면서 자동차용 강판 쪽으로 업황 개선은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게 이게 단기적인 시각에서 수요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 이 수소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실적이 반영되는 거지 당장 뭐 한 부분이 갑자기 뭐 수소를 이 부생수소가스를 생산한다고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직은 시간이 먼 얘기니까 실적을 보실 때는 역시 그 앞으로의 그 철강 업황을 보셔야 되는데 철강 업황은 뭐 구조적으로 좋아지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저는 좀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랑 다르게 본업은 어쨌든 이제 철강 쪽이니까 철강 업황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한 3만 원 좀 넘어갈 것 같아요.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레벨까지 좀 가능해 보이는데 한 3만 2천 원 목표가 잡으시고 한번 단기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은 또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염 차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엔터주 내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지금 빅히트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바로 내일입니다. JYP 엔터 지금 빅히트 상장을 앞두고 엔터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또 최근에 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폭발적인 성장이 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산업 내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그러하듯 스트레이트 키즈, 있지 모두 사상 최대 앨범 판매를 기록했다며 트와이스는 특히나 일본 음반 판매에 더해 온라인 투어도 진행이 됐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뭐 산업의 호황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들도 많은데 JYP 엔터테인먼트 좀 긍정적으로 볼만할까요, 대표님? 네, JYP 엔터의 트와이스 팬클럽이 투둥인가요? 네,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블랙핑크 제니 포레버. 죄송합니다. 네. 네. 그와 함께 스트레이 키즈나 뭐 있지 관련된 쪽의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 상황 쪽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이런 쪽에 지금 기존 아티스트와 함께 또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뭐 트와이스 온라인 투어까지도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적에 잡히는 게 4분기일 것이다. 근데 특히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한 2분기, 3분기 좀 정체를 받았었죠. 그렇다고 또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약간 좀 정체를 보이다가 다시 4분기 때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내년엔 원대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뭐 니주가 또 12월 달 데뷔하면서 이제 또 일본 남자 그룹도 내년에 나오고 또 한국하고 중국의 또 보이 혼성 그룹일지 같이 하는 그룹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 내년에 또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간 팬덤이 좀 두터운 쪽은 아무래도 남자 그룹 쪽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높다란 쪽에서 지금 기대감을 좀 쌓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까지 밝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추이나 기간 조정의 성격을 봤을 때 딱 지금 살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빅히트 엔터죠. 여기가 빅히트 엔터가 나와서 주가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변화만 없다고 하게 되면 저라도 사고 싶은 그 단계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뭐 빅히트가 상장을 하면 빅히트를 사지 다른 엔터주들을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을까 싶기도 하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런 관점 쪽에서 네. 시장이 어떤 쪽을 선택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빅히트 엔터와 다 같이 움직이는 쪽으로 나올지 아니면 빅히트 엔터만 가고 나머지는 소외될지 이 부분을 초기에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되게 되면은 일단 JYP 엔터는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되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더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점도 또 포인트로 잡으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내일 이제 빅히트 상장 네. 일이네요. 저희가 두 분과 내일 특징주 이 종목을 넣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얘기 들어봤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짚어보고 싶어서 특징주에 넣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IT 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는 가운데 뭐 전일 SK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소식도 있었고 무엇보다 좀 SK하이닉스의 지금 주가 위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차장님. 그 SK하이닉스 뭐 지금도 주가 비싸 보이진 않고요. 어차피 네. 왜냐하면 내년에 반도체 좋아지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뭐 8만 원 후반대까지 왔지만 뭐 충분히 좀 10만 원 이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좋아봐야 아무 필요 없거든요. 앞으로 방향성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지금 고점 찍고 꺾이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17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그 당시 2018년도 3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부러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디램가에 꺾인다. 그게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는데 그 후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미리 좀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지금 뭐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기대하신 분들은 거의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가 좋아지느냐. 근데 방향성은 위쪽으로 좀 충분히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뭐 어제 이런 뭐 뉴스도 나왔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서버 디램 구매 계약을 맺은 것도 물론 긍정적입니다. 이거 맺어가지고 뭐 내년에 최대 1조 원까지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지만 사실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디램 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마이크론도 그랬고 또 최근에 실적 발표한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도 지금 설비 투자 규모를 축소한다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규모를 늘린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의견을 바뀌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 조절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디램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면 내년도 디램 업황은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그 현물 가격 자체는 이미 바닥 찍고 좀 돌리고 있는데 4분기를 어쨌든 이제 뭐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 디램 가격이 나올 것 같고 고정거래 가격은 내년 1분기 말부터 아마 터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지금 아직도 10만 원에 도달하지 못한 주가는 저는 굉장히 싸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전체적인 이 특징주들 모두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의 관심주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차례죠. 네, 염 차장님 의견을 그대로 얘기 드리면은 방향성 있는 종목. 네, 이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모텍이라는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세라믹 칩 그리고 또 안테나, BLDC 모터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라믹 부품 쪽에 MLCC 관련된 쪽이 부각을 받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MLCC가 기존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뭐 팔라듐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쓰면서 좀 더 고주파를 적응할 수 있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단계가 높겠죠. 네. 그에 따라서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통신기지국 쪽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안테나 쪽과 함께 또 5G 관련된 투자 쪽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장용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이제 진입을 한다는 쪽, 이쪽은 물론 신성장 영역 쪽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해 실적은 좀 별로입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까지도 그렇게 큰 기대가 없는데 내년에 대한 변화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리고 있는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앞에 고점대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시도하는데 네. 거래가 확 줄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을 돌파하는 쪽에 용도로 쓰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한 단계 레벨업된 한 4만 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29,0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텍입니다. 목표 주가 4만 원이고요. 10월 들어서 지금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 상위 종목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어제 수급에서 좀 찾았는데 이 종목이 보였는데 오늘 딱 얘기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들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베스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